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루 쉬었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세미나가 있었고, 오후에는 서울에 제가 미더블 갔다 왔어요. 미더블 갔다 와서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그 미덕 갔다 온 이야기는 오늘 이제 방송 끝날 때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식시장에 있는 비덴트 먼저 보고 그 다음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는 지금 보시면 4일 연속 이제 양봉이 나오고 60일선 위에서 봉이 마감된 후에 어제는 이제 음봉으로 60일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끝이 났어요. 윗골이 아랫골이 이제 달린 상태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파락해서 시작한 후에 지금 현재 상승해서 60일선 왔다 갔다, 아까 장중에는 뭐 60일선 위도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피로감이 있어서 다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일봉이고, 비트코인도 비덴트와 마찬가지로 10월 15일날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쉬고 있는 121선 근처에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게 3월 초 그리고 7월 말 고점을 잇는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6월 말 8월 중순경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이렇게 삼각수렴에, 이 삼각수렴을 10월 15일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돌파가 된 거죠. 이제 이거를 여전히 그때 이제 돌파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야, 비트코인이 다시 또 조정장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121선 그 일단 이 추세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추세선 위에 있고, 121선에 지금 물론 장중에는 깨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흐름도 있지만 일단은 안착해 있는 상태다. 봉 마감이 121선 밑으로 지금 끝난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현재 이제 1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때 그 쏟은 에너지를 어느 정도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의 이유를 테더와 급락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 상승을 어떻게 보면 상승의 의미를 좀 훼손시키기 위해서, 아예 상승 이거 진짜 상승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차트가 돌파가 된 거, 그리고 121선 위에 안착한 거, 그리고 장중에는 이 201선까지 뚫어낸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고무적인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정색 121선과 이 갈색 201선이 둘 다 이렇게 평평하게 누워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제 정배열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퀀텀 보도록 할게요. 퀀텀은 제가 지난번에 언제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때 설명을 드렸고,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퀀텀은 지금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꺾일 수가 있다, 이 15일선이 꺾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장중에 돌파 한 차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꺾였지만, 보시면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 보이시죠? 근데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은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어제 야간에 큐텀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 추세선, 빨간색으로 보이는 추세선까지 돌파가 된 상태다. 돌파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15일선 이평선과 이 50일 이평선이 여기에서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이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면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퀀텀은 나쁘지 않다, 모습이 나쁘지 않고, 퀀텀 가격이 이제 워낙 지금 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스캠 아니냐,
그리고 일을 지금 퀀텀이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퀀텀이 원화 가격으로는 지금 작년 저점보다 반토막 나 있지만, 지금 좀 확대해서 보시면 예, 이 지난 저점 보이시죠? 지난 저점 이 퀀텀 비트 시장입니다. 이 저점과 현재 위치가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인 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뭐 1700만원 2000만원인 상태에서 퀀텀이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원화 가격으로 이제 11,000원 뭐 이런 가격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700 뭐 30-40만원이기 때문에 비트 시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비트 시장에서는 위치는 작년 상승으로 가기 직전 12월 초 가격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설명드릴게요. 리플 비트 시장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지금 제가 이제 박스권, 박스 4시간 봉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은데,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됐죠. 하락 채널이 형성되면서 지금 박스가 아래 박스까지 내려온 상태였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아래 박스권은 이제 이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반등 나온 자리는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 50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50일 이평선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현재 보시면 50일 이평선과 이제 15일 이평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에만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앞으로 리플이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에 이 15일 이평선을 이제 돌려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리플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대형 알트 중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 시장 4시간 봉이고,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에서 돌파하고 눌러줬습니다. 눌러줬는데, 이 눌러주고 깊게 눌러줬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또 비트코인 캐시 뭐 어디까지 빠지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추세선을 그냥 눌러준 거예요. 이 추세선까지. 제가 이 일봉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눌러줬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에서 보이는 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일봉에서 그 눌러주는 자리, 일봉에서 이 자리 눌러주는 자리가 똑같다. 그리고 이 패턴도 똑같아요. 지금 거의 이 눌러주는 패턴까지 똑같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정도 위치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면, 조만간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고 한번 또 이렇게 눌러주고 반등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9월 21일에서 9월 26일 한 5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기간은 이거보다 지금 더 짧아요. 짧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축소된 모양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하면 5일 이내에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이와 같은 급등 패턴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타이밍이 돼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달러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한 달 전, 지금부터 한 달 전인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크게 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초록색 이평선을 맞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때 떨어지면 한 달 정도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고생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 한 달 정도 고생을 했죠. 고생을 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냐, 뭐 신도 아니고 이거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그냥 같은 패턴을 찾은 거예요. 이제 이때랑 비슷한 패턴이다. 왜냐면 상승하고 급락이 나오고, 상승하고 급락이 나오고, 반등했는데 50일 이평선이 닿았죠. 닿고 보시면 9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달 정도 고생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계단식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51 이평선 딱 닫고 이 전 패턴이 같았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서 이제 51 이평선을 돌파하면 모르겠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꺾인다고 하면 이제 한 달 정도 고생할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지금은 그럼 어떤 위치냐, 이 수렴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한 차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이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보시면 돌파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달러 차트에서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작년 11월 초에 상승했던 것처럼 대형 알트에서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시 상승을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저는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리했던 부분 추가적으로 샀고 기존에 이제 보유했던 물량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더리움 비트 차트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면 이 삼각 수렴하고 비트 차트 거의 똑같아요. 패턴은 삼각 수렴하고 지금 수렴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고 약간의 공간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이제 상승하기 전에 10월 말쯤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돌파하고 잠깐 눌러준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거의 이제 지금 비트 시장도 돌파될 타이밍이고 달러 시장도 마찬가지로 돌파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자 기사인데요. 트럼프의 백악관 중국의 비트코인 지배를 걱정한다 라는 코인투데이 기사입니다. 어제자 기사인데 간단하게 이제 기사를 설명드리면, 중국 내부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규제를 저울질하고 있는 사이 미국 워싱턴에서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이용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의 선도적인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며 중국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70% 이상을 저렴한 전기를 이용해 통제를 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에 본사를 둔 비트메인 테크놀로지는 전세계 절반 이상의 비트코인을 채굴함으로써 전세계 절반 이상을 채굴한대요. 비트메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워싱턴과 백악관의 시각이며 실제 비트메인은 중국 규제로 인해 자국 내 채굴량을 약 30%까지 축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이 기사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제가 보는 이 기사의 관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리플 마케팅 전략 임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야, 중국이 이렇게 채굴을 많이 하는데 걱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냥 뭐 불법 업자들이 사용하고 어차피 이거는 쓰레기고 의미 없는 거다 라고 한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 부분을 자기 시간을 내면서, 안 그래도 이제 바쁜 사람인데 자기 시간을 내면서 이런 리플 마케팅 전략 임원하고 상의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올린 댓글에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뭐 비트코인 어차피 영원으로 수렴할 건데 너 그걸 어떻게 뭐 700만 원 주고 사냐, 이런 분들도 많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트럼프가 신경도 안 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제도권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이제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하면 영향력이 더 커질 텐데, 그 영향력이 더 커질 때 뭘 걱정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암호화폐 시가총액 그 코인마켓캡 보시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량은 1732만 개예요. 1732만 개.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400만 개 가량은 영구 소실됐답니다. 영구 소실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1330만 개고, 1330만 개도 미국이 다 갖고 있진 않겠죠, 당연히. 그럼 일정 부분 중국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2100만 개가 앞으로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기사에서 중국이 비트메인이 절반 이상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2100만 개에서 1730만 개 빼면 빨리 산수를 해보면 370만 개 정도 되잖아요. 370만 개에서 그러면 반 이상을 180만 개를 비트메인이 채굴을 하는 거예요. 네, 175만 개, 거의 180만 개 가량을
비트메인 채굴을 할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명히 중국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한 거고, 제가 그 달러 위안화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달러 위안화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면, 달러 위안화 차트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지금 월봉이 완전 지금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점 찍고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뚫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이제 월봉으로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중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위험하냐면 지금 사실 이 라인을 넘어가면 위험했어요. 이 6.76 라인. 근데 이미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지금 이 7이 거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1달러가 7위안 이 마지노선인데 이제 7위안 넘어가서 1달러가 이제 7위안 뭐 8위안 9위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국의 자산가라고 생각해보세요. 막 돈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00억, 막 2,000억 이렇게 조 단위로 있는 부자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돈을 그 위안화로 있는 돈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지금 아마 그런 부자들은 이미 움직임을 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 달러는 얻기도 힘들고 제도권 안에서 아무리 뭐 돈 세탁을 해서 뭐 블랙마켓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구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또 달러 자산을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 1,000억을 달러로 바꾼 다음에 갖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 자산이 가장 간편하다. 왜냐면 레저 지갑에 넣어가지고 그냥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너무 이건 간편하기 때문에 이 자산으로 만약에 이 마지노선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몰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과연 돌파가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어제 환율 조작국 이거 4월하고 10월에 환율 조작국 심사가 있는데 어제 이제 환율 조작국은 면했는데 조작국은 면했지만 지금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3번의 이제 금리 인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그럼 강달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에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고 위안화 약세로 가면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 자산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환율로 손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팔아서 갖고 나가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이 벌어지면서 실제 중국 지금 부동산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이게 주식시장도 이제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그 자금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죠. 비트메인이 지금 이제 IPO를 했잖아요. IPO를 하고 결국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IMF 때를 생각해 보면 IMF 때 금모기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IMF를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IMF를 벗어난 겁니다. 예,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1,500억 달러 정도, 1,500억 달러 정도 그때 이제 외환 빚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금은 이제 뭐 20억 달러도 안 돼서 모은 거는 20억 달러 안 되는 거의 뭐 그러니까 1%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였고 결국에 미국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빨대를 꽂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분을 싹 사들여서 그것도 싸게 사들여서 자기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당으로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의 3분의 1씩을 배당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져가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외국 자본 처음에 들어왔던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냥 뭐 100억 달러라고 하면 그 100억 달러는 이미 다 빼가고 지금 현재 있는 돈은 그 돈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자기들이 트레이딩하고 배당으로 벌고 한 돈으로 갖고 있는 지분인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아무리 금 보유 많이 했다고 해서 금 내놓는다고 해서 그거 갖고 땡 이게 아닌 거죠. 결국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서 외국인들이 금융자본에 투자할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데 제한 없이 제한을 두더라도 충분히 투자하고 싶은 만큼 투자할 수 있게끔 허용이 돼야지 저는 이 전쟁이 끝난다. 무역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이어가는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지안의 이제 비트메인도 외국인이 지분을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아까 이제 트럼프가 걱정했던 비트메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비트메인에서 앞으로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것도 결국에 거기에서 절반 이상은 미국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장악을 하려고 움직일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미덕 갔다 왔던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는 분이 이제 저한테 미덕에 이제 참여해 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여를 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에 대해서 추천이라든가 이런 영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제가 미덕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시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인은 튠 토큰이고요. 튠 토큰 어제 이제 기사인데 미 레코드그램 튠 토큰사 FMI 2018 미덕 개최로 에릭 맨델슨, DJ 블랙아웃, 션 밈스 둘 다 셋 다 음악인이래요. 셋 다 음악인인데 저는 이제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어제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고 어제 이제 어제 저녁에 8시에 청담동 벨뷰 라운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이분하고는 사진 못 찍고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바 같은 거여서 좀 어둡더라고요, 조명이. 사진 찍고 이 두 분이 지금 이분이에요. 예. DJ 블랙아웃하고 션 밈스. 예,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맞네요. 예. DJ 블랙아웃, 션 밈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한 분, 예, 죄송합니다. 가운데 백인 분이 에릭 맨델슨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랑 같이 동행해 주셨던 분들이고요. 이분은 이제 이쪽 HNK 파트너스 대표이사님이었어요. 대표이사님이었고 이분 이제 초대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튠 토큰이 어떤 토큰인지 제가 일단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미국 케이블 방송인데 약간 그런 좋은 앱을 발굴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앱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설명을 듣고 네, 한번 들어보세요. I'm Winston Thomas, Grammy Award-winning music producer for the likes of Nicki Minaj, Pitbull, and a few others.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at have a burning desire to be a music artist. However, they either don't have access to quality producers like Will and Blackout, or they can't afford to pursue a career in music. The solution to their problem is Recordgram. Users can discover beats, write to that beat, record to that beat, creating an original song, then shooting a video to that original song, sharing that video across their social platform, as well as Recordgram instantly turning their friends into fans. No matter where you live,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have, it gives you the ability to awaken your inner musician.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기 기네스 팩토로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4명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이 합격 불합격을 합니다. 초록불이 들어오면 합격, 빨간불이 들어오면 불합격인데 예. 제가 아는 분은 제시카 에바랑 기네스 팩토로밖에 모르겠고 나머지 남자 두 분은 이제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음악인하고 한 분은 투자자라고 해요. 설명 좀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격을 하면 추가적으로 자기네 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If you like the track, sing on the beat. Okay, how do you record? You press the Recordgram button. It counts down.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예. Check, check, check. 예,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이렇게 비트가 이 앱에 올라와 있고, 이 앱에 올라와 있는 비트가 마음에 들면 코인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고 그 산 비트에다가 자기 이제 노래를 입히는 거죠. 입혀서 입힌 노래를 이제 올리면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또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그 올린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사람이면 그 아마추어를 발굴해서 이 아까 대표분들이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해서 실제 이제 전문 프로 가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일단 이름은 그 앱을 검색해 보니까 원래 이제 레코드그램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크리에이트 앱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크리에이트 앱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 앱에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앱에 아직 컨텐츠가 많지 않더라고요. 컨텐츠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일단 단점인 것 같은데, 뭐 이제 초기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레코드그램이란 이름이 인스타그램하고 약간 겹친다고 해서 그 이름을 이제 크리에이트 앱으로 바꾸면서 그 전에 있던 컨텐츠들이 다 올라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제가 사실 그 부분보다 이 지금 어제 봤던 이 튠토큰 뭐 아이디어는 이제 괜찮고 한데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유튜브도 비슷한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그 아마추어 가수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아마추어 가수분이 자기 노래하는 걸 영상을 계속 올려서 1억 뷰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성공한 여자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외국에도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려서 노래하는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음반을 내고 뭐 대형 가수가 이제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연 유튜브와 이 레코드그램에서 어떻게 이 유튜브의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 진입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좀 걱정이 됐고, 이제 어제 얘기하는 걸로는 자기들은 이제 음악인이 전문 음악인들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아마추어들을 발굴해서 트레이닝해서 전문 프로 가수가 될 수 있게끔 육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제는 사실 뭐 이렇게 뭐 백서라든가 이런 거를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주고 이런 미덕은 아니었고, 그냥 파티 형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차 마시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수준의 미덕이었습니다. 미덕이었고, 제가 뭐 나중에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는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관심만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만 두고 있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